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오늘 새벽에 또 많은 분들께서 일찍 기상하셔서 월드컵 경기를 보셨을 텐데요. 저도 출근을 하면서 또 출근해서도 경기를 봤습니다. 네. 끝까지 싸워준 선수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또 함께한 국민들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다소 아쉽기도 한 그런 경기였죠. 그런데 오늘 간밤에 마감한 뉴욕 증시도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일단 오늘 출발 상황이 그리 좋지만은 않습니다. 투자자들로서는 일단 축구 경기에서도 마음 한켠이 속상하기도 했고 뉴욕장 보면서 또 속상한 마음을 갖고 있을 그런 아침입니다. 그래도 후반에 들어갔던 한 골이 그나마의 위안을 줬듯이 우리가 또 시장이 내려가더라도 위안이 될 만한 종목을 찾아보기 위해서 여정을 해봐야겠죠. 오늘 저희 시간 함께 하시면서 각 종목들 섹터에 대한 전략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자, 시장의 분위기 짚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건 중국의 제로 코로나가 위드 코로나로 갈 것이다라는 기대감입니다. 어제였죠. 모건 스탠리 측에서 2년 만에 중국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 기저에는 결국엔 위드 코로나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있었고요. 홍콩 항생 같은 경우 내년 말에는 10% 이상의 랠리를 보일 것이다. 재개방에 대한 기대를 강하게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금융권에서 나온 소식인데요. 곧 중국이 새 방역 완화책을 내놓을 것이다. 10가지 방침으로요. PCR 검사 대상이 훨씬 줄어들게 되고 자가격리가 허용되게 되고 홍콩에서 본토로 들어올 때 8일간의 격리도 없어질 것이다. 이런 내용이 포함된 이야기가 수요일경에 나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어제 등장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제 국내장에서도 리오프닝 관련해서 중국 소비 종목들의 강세가 좀 강하게 나타나기도 했죠. 여전히 반박의 목소리는 있습니다. 중환자 그리고 사망자가 급등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은 어찌할 거냐라는 지적인데요. 하지만 시장에서는 그래도 위드 코로나가 가야 될 방향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어제 중국에 대한 매출 노출도가 높은 업체들 그리고 내년도에 더 높아질 만한 업체들 시장에서 많이 화제가 됐었고요. 그 가운데 화장품 쪽 종목과 호텔신라 쪽이 상당히 좋은 주가 탄력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테마로 봤을 때도 어제 면세 쪽이 테마 상승 1위였습니다. 4%. 국내 상장된 중국 기업들의 급등도 도드라졌고요. 여행, 화장품, 치아 임플란트, 중국에서 소비 확대에 대한 기대 안고 있는 쪽에 강세가 이어졌습니다. 이제 이에 대해서도 확실한 시그널이 나오기 전까지는 조금 이익을 챙겨야 되는 게 아닙니까? 라는 의견들도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중국의 리오프닝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요. 생각지 못한 충격이 또 등장을 했습니다. 어제 저희 개장 전 성공 전략의 삼정남 차장님의 의견이기도 했었는데요. 중국의 봉쇄 해제가 일어나게 된다면 그로 인해서 수요가 늘어나게 될 거고 물가 상승 우려가 있다라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러면 연준의 긴축이 또 고강도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가 등장을 했습니다. 미국의 국채금리가 2년물, 10년물 모두 다 뛰어가는 흐름이 나타났고요. 10년물 국채금리의 상승폭 오늘 굉장히 가파르게 진행됐습니다. 지난 FOMC에서 우리가 속도와 높이 그리고 기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나눠봤던 바가 있었죠. 속도는 점점 조절을 하는 쪽으로 잡혀가고 있고 최종금리는 계속해서 조금 높아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부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슈들이 맞물리면서 최종금리 높은 수준으로 꽤나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다는 지적들 최근에 계속 나왔고요. 여기에 또 하나의 이 추를 더하게 됐습니다. 속도 조절도 약화되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바로 50bp 이번에 올리고 내년에 25bp, 25bp 이렇게 한 이후 금리 인하 이렇게 기대를 했던 분들도 꽤 계실 겁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2월에도 빅스텝을 밟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지표상의 내용들도 그에 조금 힘을 보태줬는데요. ISM 11월 서비스업 PMI가 56.5를 기록했습니다. 전월치, 예상치 모두 다 뛰어넘었고요. 2년 5개월 만에 최저치에서 반등하는 흐름이 나온 거죠. 미국 경제는 서비스업이 상당히 큰 축이기 때문에 서비스업 쪽에서 잡히지 않는다라는 것은 결국에
결국엔 물가 잡기가 쉽지 않다라는 쪽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제조업 같은 경우 30개월 만에 위축을 보여줬는데 결국에는 소비의 중심축이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을 나타냈고 이것은 물가 잡기가 더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해석하고 있네요. 자, 이런 긴축에 대한 우려가 재등판을 했고요. 또 전쟁 관련한 우려가 다시 한번 강화됐습니다. 러시아에서 강한 불만의 표시를 드러냈는데요. 유가 상한제 도입 날이었던 어제 우크라이나에 70여 발의 미사일을 퍼부었다라는 소식이 또 추가적으로 전달됐습니다. 크렘린국에서는 유가 상한제 도입, 이것은 러시아 군사 정책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할 거야. 너희는 에너지로 더 고통받을 거야라는 의견을 강한 목소리로 쏘기도 했죠. 자, 이 이슈 속에 3대 지수 모두 다 밀려났습니다. 출발 이후 낙폭을 키웠습니다. 아직은 호재가 악재인 시장입니다. 소비나 블랙 프라이데이 이후에 여전히 소비가 괜찮고 고용 데이터가 괜찮고 서비스업이 괜찮다. 이것은 다 지금 굿은 배드다. 굿뉴스는 배드뉴스다. 긴축 강화 쪽에 초점이 맞추면서 내려갔고요. 모건 스탠리 측에서는 본격적으로 하락세 오기 전에 차익 실현해라라는 목소리를 내놓으면서 시장의 불안을 더 키웠습니다. 지난 FOMC에서 이 이야기 전해드렸던 바가 있었는데요. 고통 없이 물가 안정 불가하다라는 것을 재확인받았다. 또다시 그 고통을 느껴야 되는 상황인지 살짝 두렵기도 합니다. 넘겨보겠습니다. 자, 미국 3대 지수의 하락과 함께 전 섹터가 좀 부진했다라는 것을 여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빅테크 쪽의 하락 크게 나타났는데 특히나 테슬라가요. 6% 이상 폭락이 나왔습니다. 상하이 공장 생산이 전월 대비 20% 축소됐다라는 이야기가 돌았고 테슬라 측에서는 장 후반에 그것을 부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폭을 전혀 줄이지 못한 채 거래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국채금리가 뛰고 달러가 강세를 기록하자 또 빅테크 종목들의 하락이 도드라졌는데요. 애플은 폭스콘 공장 완전 재가동한다라는 얘기가 등장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낙폭이 조금 제한되기도 했습니다. 유가가 3% 이상 밀려났고요. 에너지주도 같이 떨어지는 모습, 오늘 전반의 섹터나 종목들은 하락색이 짙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넘겨보겠습니다. 각 종목별로 보시면 반도체 쪽 다 같이 내려갔고요. 테슬라 그리고 애플, 빅테크 쪽 시세 보시면 하락 좀 크게 나왔습니다. 에너지 쪽에 이 유가 하락 영향도 다소 큰 폭으로 받아가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이 섹터들이 모두 국내장에 영향을 줄 만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면서 오늘장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시장 분위기 살폈고요. 이에 대한 내용들 잠시 후에 전략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키워드로 또 살펴본다면 저는 반도체 쪽 오늘 이야기 좀 해보고자 합니다. 네, 저는 네카오 준비했습니다. 어제 정규장에서 네카오가 좀 주인공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어제 진정한 승자는 네카오였을까요? 코스피 시총 상위주 11개까지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시총 상위주에서 네이버와 카카오만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각각 3%, 2% 가까이 올랐는데요. 네이버 3%대로 그리고 카카오 그룹주까지 다 같이 어제 올랐는데 특히나 카카오페이가 16%대 급등으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먼저 각각 종목별로 어제 주가 급등의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가 어제 올랐던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한번 나눠봤는데요. 네옴시티의 디지털 트윈 사업으로 진출을 본격화하겠다라는 기대감이 몰렸습니다. 국내 기업들과 함께 이제 스마트 홈이나 빌딩, 인공지능, IoT 기술 등을 적용해서 수주전에 참여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사우디의 장관이 네이버의 신사옥에도 방문하면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로봇팔과 악수, 포옹을 하고 있는 장면도 기사를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대감도 몰렸을 거고요. 그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최근에 네옴시티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우리 기업의 진출 방안을 지원하겠다라고 밝힌 점도 호재가 됐습니다. 그리고 어제 외국인들이 네이버를 약 530억 원어치 집중적으로 순매수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체크해봤듯이 카카오페이가 어제 16%대 급등이 나왔는데요. 이유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 카카오페이가
롯데카드의 자회사이자 우리가 캐시비로 잘 알고 있는 국내 2위 교통카드 업체인 로카모빌리티의 인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전해졌습니다. 일단 관련한 내용은 이렇게 될 텐데요. 하지만 카카오페이 측에서는 로카모빌리티 인수전을 포함해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은 향후의 뉴스도 꼼꼼하게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네이버와 카카오 그룹주까지 모두 다 올라가는 모습을 체크해 봤는데 최근에 11월 30일에 파월 연준 의장이 12월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속도 조절론을 언급하면서 이 관련주들이 다시 좀 활기를 띠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1일에 네이버의 주가는 장중에 19만 5천 원으로 19만 원 선을 다시 찾았고요. 카카오 주가는 5만 9,600원까지 올라가면서 6만 원 딱 문턱까지 직전까지 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고점 대비해서 얼마나 빠져 있는지 좀 체크를 해보면요. 대체적으로 40-50%, 카카오페이는 60%가량 밀려 있습니다. 그런데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최근 한 달 동안에 거의 60% 가까이 올라가면서 일단은 올해 고점 대비해서 빠진 부분은 만회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종목들 보시면 아직까지 주가를 회복하기에는 좀 더 많이 남았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건 최근 들어서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대비해서는 최근 5거래일, 최근 한 달 동안의 분위기가 상당히 괜찮다는 부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연기금이 특히나 최근에 LG 에너지 솔루션을 팔고 네카오, 이 성장주를 담는 모습이 또 포착이 되기도 했는데요. 연초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하고 나서 연기금은 줄곧 러브콜, 이 사자 행진을 외쳤습니다. 하지만 지난달에 처음으로 월간 기준으로 매도 우위가 나온 건데요.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연기금의 순매수 1위 종목이 6월 한 달을 제외하고는 LG 에너지 솔루션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바로 지난달부터 이쪽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의 주가가 많이 올라가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것으로 풀이가 되면서 인터넷이라던가 뭐 화장품 이런 쪽에 낙폭과대 성장주를 장바구니에 담는 모습이 나온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지난 3분기에 1조 원 넘게 매수를 했었는데 지난달에는 1,471억 원어치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11월에 연기금이 산 종목들, 상위 종목들 체크해보면 NC소프트, 네이버, 카카오, 아모레퍼시픽 등등의 종목들 성장주들이 대거 포진해 있습니다. NH투자증권에서는 내년 하반기에 경기가 본격적으로 회복이 된다면 선행지표인 성장주의 주가가 먼저 움직일 수 있다라며 성장주에 대해서 긍정적인 포인트를 얘기를 했는데요. 하지만 한 자산운용사의 펀드 매니저의 이야기를 들어본다면 기사를 통해서 나온 부분 얘기를 들어본다면 지금 연기금 쪽에서는 성장주를 담은 게 일시적인 포트폴리오의 조정일 수도 있다 이러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시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증권가에서는 최근에 이렇게 또 네이버 카카오의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자 10월에 저점을 찍고 바닥을 다지고 이제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모으고 있는 리포트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 8월 이후로 4개월 만에 목표 주가를 올려잡는 리포트가 삼성증권에서 나왔는데요. 우선은 좀 지금 상황이 과도한 저평가다라는 시각도 증권가에서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아마존이나 쿠팡이 2023년에 PBR을 본다면 5배, 13배인 것에 비해서 네이버는 고작 1.25배, 카카오는 2.52배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시각도 있었고요. 삼성증권의 리포트를 본다면 내년에 실적이 개선되고 주가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저가 매수를 추천할 수 있다, 기회다라고 얘기를 하는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네이버 카카오가 인건비를 통제를 하고 있고 채용의 규모를 줄이고 성과급을 좀 줄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익성 개선이 나타나고 있고 내년 2분기에부터는 광고 매출의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래서 네이버를 24만 원, 카카오를 7만 원으로 올려잡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좀 반등이 나오는데 목표 주가를 올리는 리포트가 나온다라는 부분에서는 또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키움증권에서는 반대로 인터넷이나 게임 업종들은 시장 상황에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선별적인 투자를 해야 된다, 유의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도 제기하고 있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얘기가 나올 때마다 항상 단골 질문입니다. 정말로 10월에 저점을 찍고 바닥을 잘 다져서 이제 반등할 일만 남은 건지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까지 나왔거든요. 우리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진짜 바닥인지 일시적인 급등이었을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1년 내내 네이버, 카카오 얘기 앞에는 진짜라는 키워드가 좀 들어갔던 것 같아요. 오늘 그에 대한 답변 또 받아보겠습니다.
반도체 쪽 살펴보고자 합니다. 얼마 전이었는데요. 골드만삭스가 빅테크 시대가 막 내렸다라는 이야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때마침 오늘장에서 이들이 내리기도 했었네요. S&P 500 다른 기업과 빅테크 업체들의 매출액 성장성 차이를 봤을 때 과거 대비 그 폭이 굉장히 줄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빅테크의 성장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게 명확히 숫자로 찍히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와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될까요? 전기전자의 쌀이라고 여겨지는 게 바로 MLCC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거의 모든 전기전자 제품엔 MLCC가 들어가는데요. 대표적인 MLCC, 일본 업체 무라타가 있고 국내에선 삼성전기가 있죠. 무라타의 출하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동률 또한 무라타와 삼성전기 모두 떨어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전자 제품의 수요가 급감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감 등장을 하고 있고요. 이는 결국엔 반도체 섹터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 여전히 중립 의견을 내고 있는 증권사들이 곳곳 있었는데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의견을 잠시 보겠습니다. 재고 자산이 급격하게 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요. 한 5주 정도였던 재고 소진 기간이 지금은 7주 그리고 지금은 11주 이상까지 급증했다라는 겁니다. 반도체 업황의 개선이 한 개 분기 정도는 더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라는 지적이고요. 그런데 최근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같은 반도체 종목들이 저점 대비 조금 올라와 있기 때문에 밸류도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 조정을 좀 염두에 둬야 한다라고 지적하는 내용이 들려오기도 했네요. 앞서 살펴봤던 빅테크 시대가 끝난다 혹은 MLCC 수요가 줄고 있다 여러 내용과 맞물려서 봤을 때 괜히 불안감이 커지긴 합니다. 거기다가 요즘 메모리 가격들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3분기에 한 25% QOQ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년 언제까지 떨어질 것인가에 대해 시장은 계속 가늠을 하고 있죠. 과거 데이터를 봤을 때요. IT 버블이 끝나고 나서 4개 분기 연속해서 D램 가격이 25% 이상 빠진 후에야 반등을 보였다라고 합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3개 분기 연속해서는 25% 이상 밀려났다라고도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3분기부터 20% 이상씩 빠졌으니까 4분기도 25% 빠지고 내년 초까지도 충분히 20% 이상 밀릴 수 있다라고 가격에 대한 이야기도 다소 보수적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해서 내년 3분기까지는 어찌됐건 가격이 떨어질 건데 그렇다면 그것을 주가가 미리 선행해서 바닥을 잡고 올라가는 시기는 언제가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다 다릅니다. 3분기부터 올라갈 것이다. 혹은 선반영해서 1분기부터 나아질 것이다. 여러 의견들이 분분하죠. 종목 대응에 대해서 고민이 되는 시점이고요. 그것은 잠시 후 진만쌤에게 공을 넘기겠습니다. 지금 IT 쪽이 왜 이렇게 가다가 말까라는 것을 고민해 보면 동력 자체가 지금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과거에요. 모바일과 PC 쪽 굉장히 많은 변화를 겪었었죠. IT 버블이 끝나고 나서 10년 후쯤에 인텔에서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강세 흐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아이폰도 새롭게 등장을 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와이파이가 되는 노트북을 들고 우리는 카페에 가는 것이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폼팩터들을 마주했다라는 건데 지금으로서는 그게 없다라는 거죠. XR, AR, VR, 차세대 기기에 대한 관심도를 키우고는 있는데 그것이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제2의 아이폰 신드롬처럼 우리를 끌어줄 만한 신드롬이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그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어제장에서요. 메타버스와 비롯해서 XR 기기 관련주들의 주가가 다소 크게 나타났습니다. 뉴플렉스는 무려 20%나 급락이 나왔죠. 오피셜 보도도 아니었어요. 거밍치가 트위터에 이야기를 썼습니다. 애플의 MR 헤드셋 출하가 내년 하반기경이 될 것 같다라고 전망을 조금 늦췄다라는 겁니다. 그 영향 속에 내년 상반기쯤 나와서 내년 중순쯤 생산이 될 거다라고 기대했던 XR 기기 관련한 모멘텀이 꺾였다라는 평가에 이들이 이렇게 내려갔던 건데요. 어찌됐건
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대중화되는 아이템이 나올 때까지는 조금의 변곡은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다만 기대를 저버리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이는 게요. 오늘 또 어떨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삼성전자가 내년에 개발자용 XR을 출시한다라는 뉴스가 또 등장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제 하락을 단기 되돌림을 보일 것인가, 시장과 함께 같이 눌릴 것인가, 오늘 여지없이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같이 이야기 풀어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 이야기들 담아봤고요. 이에 대한 전략 저희 챙겨볼까요? 네, 오늘도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 만큼 빠르게 진만씀 모셔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고민 그리고 종목 선택에 대한 이야기 이분과 이야기 풀어봅니다. 진만쌤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워낙 축구 좋아하시는 진만쌤 오늘 속 좀 상하실 것 같기도 합니다. 뉴욕장도 내렸고 일단 시장에 대한 전망부터 해주실까요? 네, 뭐 졌지만 잘 싸우지 않았습니까? 저는 맞아요. 만족합니다. 그래서 다들 이제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뭐 기대감이 실망으로 좀 바뀌는 것도 있고, 실망 좀 약간 무서웠던 부분들이 좀 호재로 반영되는 구간도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보통 이제 이야기를 할 때 나무를 보지 말고 뭐 숲을 보라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다음 주까지는 이제 숲을 보시지 말고 나무를 좀 보셔야 됩니다. 그만큼 조금 이제 빅 이벤트를 앞두고서 조금 이제 쉬어가는 장세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사실 오늘 뭐 나스닥이 급락했다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이제 뭐 상세 내용을 좀 들이서 보면은 테슬라가 좀 많이 빠진 게 맞아요. 그 이유가 좀 있어서 빠진 거지 뭐 그렇게 이슈가 있을 수는 없을 거고 다우는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게 다우가 너무 많이 올랐다. 뭐 전통의 뭐 에너지주 이런 관련주들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에너지 쪽에 좀 강한 급락세로 인해서 빠진 거기 때문에 국내 시장의 영향은 굉장히 미국장 현재 기준으로서는 제한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요 한 일주일 정도 중국 시장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근데 중국 시장이 좋아한 반면에 한국 시장은 그 부분을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한국장이 상승기 때 나왔던 중국 자본이 유입이 또 급속도로 중국 자본 쪽으로 이탈을 좀 보여주지 않아 제가 그 부분이 사실 좀 걱정되는 네.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어제 미국장도 보시면 중국 주식이 또 좋았어요. 그래서 이게 계속 지속이 되면 한국이 갖고 있는 포지션 자체가 또 위축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부분들은 있는데 일단은 보수적으로 볼 필요는 충분히 있다. 그러나 일단은 선물 옵션 만기 이번 주 목요일을 앞두고서 일단 외국인들이 선물은 계속적으로 사주고 있는 것을 봤었을 때 시장의 영향은 당장 다음 주까지는 하방도 제한적이고 상방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트레이딩 할 수 있으면 요소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형주 갖고 계신 분들은 하루하루가 이제 달고 짜고인 것 같습니다. 이제 올랐다가 떨어졌다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만큼 시장 자체가 아직 어떤 모습을 보여주기에는 불확실성이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고 어제도 미국 스트롱 아메리카 이제 비제조업 지수 쪽에서 굉장히 지표가 잘 나오면서 금리 인상 파월이 이야기했던 부분들 있죠. 이제 금리 인상에 좀 이제 그 파워는 좀 줄어들 수가 있으나 좀 길어질 수도 있다. 혹은 금리 인하 시기가 좀 더 길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는 게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새로운 것은 없지만 당장 다음 주에 어떤 액션을 취하고 파월의 입에서 다시 무슨 말을 나올지 시장은 잠시 좀 움츠러들고 있다. 그래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기 때문에 너무 하락폭을 걱정하시지는 말고요. 다만 이제 좋은 기업들을 저점에서 살 수 있는 그런 횡보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떨어질 때 사서 조금 박스권에서 어느 정도 수익 나면 파는 종목 전략 대응을 계속 좀 유지하자라는 얘기를 강조해주고 계시는데 종목에 조금 집중하는 시기로 말씀 주셨고 시장에 대해서도 지나친 비관은 갖지 말자라고 살펴주셨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사실 갖고 계신 분들은 고민이 클 것 같은 게 2차 전지 쪽이에요. 2차 전지 쪽 종목들이 내릴 때는 또 세게 내리기도 하니까 이 종목들에 대한 뷰, 뭐 일부 종목만 살짝 전략을 주신다면요. 사실 좀 유난히 했던 것 같습니다. LG에너지로는 좀 과하게 좀 낙폭이 나왔던 것 같고요. 뭐 LNF, 에코프로비엠 다 이런 종목들도 안 좋았는데 일단은 뭐 회사 자체의 문제라고 보기에는 수급적인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 회사들은 LNF나 에코프로비엠 같은 즉 2차 전지 기업들은 매출을 2025년도, 2026년도 다 땡겨와서 현재의 주가를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사실 고평가 논란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에 사실 크게 이슈는 없었지만 오늘 뭐 주말 이제 밤새 나왔던 뭐 테슬라의 이제 관련된 이슈를 제외하고 한국은 여전히 그래도 이제 SK 오늘필두로 현대차도 그렇고 해외 진출을 좀 가파르게 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왜 딱히 변한 거 자체는 없는데 그냥 이제 고점에서는 제가 항상 매도를 하시고 박스권 매매 계속 보셔야 돼요. 분명히 비싸게 팔 수도 있고 싸게 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안에서 트레이딩하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은 평균 단가를 잘 맞춰놓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불탁이라고 좀 많이 하는데 올라왔을 때 사는 게 오히려 훨씬 더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물이든 불이든 2차 전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내가 좋은 회사를 잡는다라고 하기보다는 좋은 회사는 많기 때문에 이 회사를 얼마에 주고 사는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이 종목을 갖고 싶다라고 해서 선뜻 매수하시진 마시고요. 항상 살짝 위험하다라고 이제 오늘 또 위험하다고 나왔기 때문에 또 하락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험해서 더 이상 추가 하락이 있냐라고 하는 방송이 나왔을 때 그때 아마 매수하게 되신다라고 하면 좋은 승률을 거두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분명히 다시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꼭 체크를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표가 다 좋다는데 그게 좋아서 긴축을 한다고 빠지고 한동안 들어왔던 외국인 자금들이 또 중국으로 이탈하기 때문에 불안감이 있고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기회를 찾을 수 있는 전략을 계속해서 전해주고 계십니다. 자, 어제는 네이버와 카카오 그룹주의 날이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이버는 또 네옴시티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이 대형주 다 내리는데 혼자 또 강한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얘네들 전략 좀 알려주세요. 네, 자주 다루기 저에게 오랜만에 다루는 것 같긴 한데 일단 뭐 네카오에서 저는 철저하게 분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보는 이유가 준비가 된 기업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클라우드 쪽은 전 세계적으로 아직 수요가 굉장히 단단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들이 네이버가 굉장히 시장의 강자로서 나타날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요소도 준비가 되어 있고 네옴시티 충분히 가능하고 이미 어느 정도 준비도 다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즉 회사에서 네옴시티 자체를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의 확장성과 다양성, 즉 IT 기업이 보여줘야 될 정말 선순환적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좀 사실 저는 분리가 되어 있기 좀 기대를 합니다. 저는 카카오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뭐 주가는 뭐 많이 올랐다고 해서 사실 오르면 최고긴 하지만 사실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제 뭐 여러 가지 뭐 카카오페이가 이제 이제 관련 어떤 종목을 이제 회사를 인수한다라고 해서 또 나왔는데 저는 이게 과연 해외 글로벌적으로도 이제 영향력이 좀 있을지가 제한이 되고 결국에 또 내수 시장 내에서 돌고 도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국내 2위의 교통카드 업체를 인수를 하기 때문에 또 내수입니다. 저는 확장성이 현저하게 좀 제한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좀 지수 대비해서 견고한 주가 상승이 나왔을 때는 저는 반드시 매도 포지션을 잡아야 될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고요. 또 확장성이 다양한 만큼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양 종목이 조금 사실 괴리가 나오길 바라고 제가 사실 카카오를 카카오 주가 떨어지라고 이렇게 계속 이제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주식 시장의 관점에서 봤었을 때 카카오 그룹주들이 가져가는 시장의 파이가 다른 종목으로 가게 됐었다라고 하면 훨씬 더 한국 시장을 건전했을 겁니다.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항상 아쉽다라는 그런 말씀과 함께 아마 계속적으로 상장을 추진한 부분들도 계속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항상 카카오 그룹주들은 시세 분출할 때는 매도 포지션을 잡으시라 꼭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쪽은 이익을 챙겨보고 네이버에 대해서는 긍정의 시각을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셨어요. 자, 반도체 그리고 메타버스까지 빠르게 좀 짚어보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대한 의견을 어찌 지금 두고 계시는지 저희 중간 점검의 시기인 것 같아요.
네, 저는 현재 주간에서 전혀 무서워할 필요가 없고요. 기간의 문제지 현재 주가는 저는 괜찮다라고 봅니다. 뭐 내년에 뭐 걱정 부분들이 많죠. SK하이닉스는 적자로 전환한다. 삼성전자는 IT 쪽, 가전 쪽 수요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급감한다. 자,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여러분들이 아는 사실이고 제조업은 항상 이렇던 것 같습니다. 이제 실제로 지금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나스닥 대비해서 굉장히 견고한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는 게 아무래도 이런 사이클 자체가 빠르게 움직이다 보니까 하락 사이클도 이제 어느 정도 마감이 되는 시점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한국 시장의 바닥이 잡혀 있는 상황에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주가 현재 구간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있냐라는 그런 이제 저는 관점을 가지고 있고요. 사실 뭐 삼성전자는 그래도 좀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던 게 비메모리 쪽, 즉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에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는 반대로 D램 쪽에 좀 문제가, D램과 낸드 쪽에서 계속적으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타나는 것이지, 이런 기간도 현재 8만 원대의 하이닉스의 주가는 저는 여전히 저렴하다는 판단.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5만 원자가 이제 앞에 5자가 보이게 될 경우에 즉 적극 매수로 가셔서 사실 입맛 따라서 좀 어떻게 보일지 좀 다른 종목이긴 하지만 저는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일단은 긍정의 시각을 확인한 거고요. XR 기기 관련해서 어제 또 거밍치의 트위터로 인해서 XR 기기 관련주들 혹은 메타버스 종목들이 다 내렸어요. 근데 또 오늘 새벽에 보니까 뭐 삼성이 XR 기기 또 출시하네, 뭐 준비하네 이런 소식이 들립니다. 아, 어느 장단에 저희가 춤을 춰야 돼요? 네, 이게 DDR 작년부터 올해부터 DDR5랑 그다음에 이제 XR 기기는 출시와 연기를 매부 반복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출시입니다. 결국에는 출시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혹시나 물려 계신 분들도 이제 새로 사고 싶으신 분들도 분명히 계속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제 또 만약에 이런 호재성 이슈들이 먹히지 않아서도 추가 하락이 나오게 될 경우에 또 적정 구간에서 돌림목이 있습니다. 그만큼 서로 이제 시장 자체가 생기고 커진다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관련주들의 성장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뉴플렉스 이제 굉장히 물려 계신 분들 아마 꽤나 많은 걸로 네. 제가 기억을 하고 어제 질문도 많이 받았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추가 매수를 위한 현금 확보에 좀 주력을 해보자. 그만큼 유망한 섹터이기 때문에 애플도 삼성도 메타도 다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추가 매수를 위한 현금 확보, 그다음에 적정 구간에서 추가 매수 구간을 꼭 잡으시길 바라고요. 아마 그 구간은 아마 민영 앵커님이 다뤄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놓치지 않고 다뤄보겠습니다. 지금 진마스픽으로 가야 될 텐데요. 수익률과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동안 진마스픽 종목 중에 하나투어가 10월 11일 종목으로 10% 이상 수익 구간이고요. 11월 11일 GKL도 역시 동일합니다. 11월 29일 스튜디오 드래곤도 수익 구간이고요. 이 종목들 필두로 해서 지금 결국에는 이 종목들이 다 향하는 게 중국의 제로 코로나가 위드 코로나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 기대감이 한껏 있는데 이게 증시에는 어떤 영향일지 또 종목으로 추려본다면요. 사실 이제 훈풍이 저쪽 이제 중국 쪽으로 좀 몰리고 있는 구간인데 중국은 지금 6개월간, 즉 이제 거의 1년 정도 경기 침체를 겪었습니다. 결국에 경기 침체라는 거는 뭘 해도 먹히지 않았다가 중국 증시에 대한 평가였었는데 그 부분이 완화가 되면서 이 부분들이 지금 기대감으로 같이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한국 시장이 같이 으쌰으쌰하면 좋겠는데 한국 시장은 아직 경기 침체 절정 구간이 아닌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국 증시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이제 완화가 되면서 이제 한국 증시 어떤 변수를 줄지 여부를 보셨는데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이제 위드 코로나라는 거는 백신 접종률도 높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일부 정책적인 서포트도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 이제 시노팜 백신을 보시면은 일반 이제 이 초기에 코로나 바이러스는 굉장히 유효했는데 변이 바이러스에 취약합니다. 근데 변이 바이러스에 강한 백신은 mRNA 백신입니다. 당연히 서양 백신이기 때문에 중국은 들여오는 것을 결국에는 좀 꺼림칙하긴 하겠지만
근데 결국에는 들여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인프라가 구축이 된다라고 하면 백신 쪽에서는 이제 콜드 체인 쪽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진단 키트도 마찬가지로 중국이 PCR 검사에서 이제 좀 각계로 좀 정책을 변환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진단 키트 관련주, 국내 진단 키트 관련주 굉장히 강한 조정이 있고 다시 조금씩 돌림목이 있는 구간들이 있기 때문에 진단키트 관련주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거고요. 이제 최근에 미세먼지가 좀 안 좋은 날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에너지 대란으로 인해서 석탄 가동률을 좀 높이고 있고요. 아무래도 공장이 돌아가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한국 쪽으로 미세먼지가 많이 넘어옵니다. 그렇게 되면은 미세먼지 관련주들 한 번 정도 겨울과 봄 사이에 크게 한번 시세가 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세 가지 관련주들 국내에서 충분히 제가 트레이딩의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죠. 관심을 가져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백신은 뭐가 있고 진단키트도 뭐 수젠텍도 있고 휴마시스, ST바이오센스 너무 많잖아요. 네. 톡톡톡. 네, 당연히 이제 콜드체인 쪽, 백신 쪽엔 제가 콜드체인 관심 가져보라고 말씀드렸는데 대한과학을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진단키트 관련들은 워낙 많죠. 뭐 SD 바이오센서도 있고 휴마시스도 있고 사실 유동성 따라서 내가 조금 더 탄력적인 주가 상승을 원한다고 하신 분들은 수젠텍이나 이제 관련주도 한번 보시면 좋고 내가 그래도 조금 안정적인 투자처를 원한다고 SD 바이오센스나 휴마시스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미세먼지 관련주도 최근에 많이 좀 줄었습니다. 저는 이게 크린앤 사이언스를 좀 관심주로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 한 번 정도 다 짚어드렸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으면 또 AS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장 전반의 이야기들 잡아봤습니다.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 가능한 종목들도 이야기 나눠봤으니까요. 참고하시고요. 진만쌤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